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민생안정대책,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와 지원금액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대상자가 325만 가구였는데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자에게 더 많이 준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휴폐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실직하는 서민들은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서 저소득층은 더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걷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재분배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세금 제도를 개편해서 이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작년보다 올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올라가서 대상자가 30만 명이나 확대됐는데요. 이번에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은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국민들에게만 지원해주는 제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실 고액연봉을 받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나 공무원, 고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액연봉자라도 하반기에 입사를 했다거나 이직을 위해 휴직을 해서 일시적이라도 소득이 근로장려금 소득 아래로 내려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대학생 자녀도 딱 하루 알바를 해서 4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역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된 세금제도 개편안 상세본을 보면서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산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기존엔 재산 요건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영업용 자동차는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고요.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이 포함되고요.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가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요. 주택 전세금을 계산할 때는 기준 시가의 55%나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개정 이유를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이라고 했죠. 사실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년에 최대 330만 원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일을 안 하고 세금은 적게 내면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라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소득세를 걷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로장려금 제도처럼 모두의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일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일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인상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호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가 수급 대상이고요.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약 10%가 인상돼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안에서 소득에 따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방식이라서 적게 받으면 3만 원 아래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하고요.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있어서 대략적인
신청인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인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녀장려금이니까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호벌이 가구의 경우 기존 연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으로 70만원이 지급됐지만 각각 80만원으로 인상되고요. 호벌이 가구 2,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은 소득에 따라 다음 계산 방법에 의해 감소해서 지급되지만 역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산정표는 올해 기준이고요.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항상 약 10%에 해당하는 30만 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신청을 해야 지급되는데도 의외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니까 늦었지만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 상한 기준과 재산 기준이 충족되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